네, 최근을 좀 확대를 해보면요. 더 이상 연준의 소마 계정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거의 종료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07.3K까지 고점을 찍었지만 한동안 102K까지도 낮아지면서 이게 뭐야 하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을 한번 영상을 통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가자! 네, 비트코인 laws in Texas. 텍사스주에서 발의가 돼서 현재 진행 중인 비트코인 관련 법안들입니다. 그중에 여기 보시는 SB21이라는 법안이 직접적인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인데요. 네, 보시면 오늘 오전 7시 58분에 나온 뉴스입니다. 법안이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앞두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텍사스주의 막강한 경제력을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완전하게 승인이 되었을 때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정확히 주지사의 서명만 남아있는 단계는 아니더라고요. 자,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처음 발의가 됐고 찰스 슈베르트너라고 하는 상원 의원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체인버 2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처음 발의가 됐기 때문에 체인버 1이 상원인 것이고 체인버 2는 하원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텍사스 입법 추적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SB21 법안 같은 경우는 5월 20일에 하원에서 2차 독회까지는 통과를 했고 현재는 3차 독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보셨더니 뉴스에서는 2차 독회에서 통과를 시켰다라고만 나와 있죠. 아직 3차 독회가 남았다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 아직은 주지사 서명만 남은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만 텍사스 주지사인 그렉 에벗은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에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규제 때 채굴 기업들이 텍사스로 많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6개월 전에는 그렉 에봇이 텍사스를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A few hours ago, the governor posted on social media saying, quote, Texas is already the home of crypto mining. In this session, Texas should become the crypto capital, end quote. 네, 방금 여기서 크립토 캐피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만큼 저는 하원에서의 3차 독회가 잘 마무리가 되고 최종적으로 주지사의 서명만 남는 단계로 가게 된다면 최근에 있었던 애리조나의 사례처럼 최종 거부되기보다는 주지사 단계에서 최종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확실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기대감만 가지고 잘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비트코인은 현재 106.8K 부근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74.6K 저점을 찍었을 때로부터 약 한 달 반 만에 현재 시가로 따지면 약 43%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사실 매일매일의 등락보다 더 큰 그림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 구간을 이렇게 시간 단위로 보다 보면 여기서 삼각수렴 돌파를 했고 리테스트 끝나서 이제 튀어오르니까 한번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주르륵 빼더니 또 강하게 말아 올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다 발라먹기에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트레이딩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매우 어려운 일일 거고요. 자, 그것보다는 최소한 일봉 이상의 타임프레임으로 전체적인 추세를 지켜보는 게 보편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수익률도 승률도 그리고 심신의 안정까지도 모두 가질 수 있죠. 자, 보시면 파란색, 노란색 막대로 표시된 볼륨 프로파일이 밝게 표시된 밸류 에리어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로 그 상단 저항 부분에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이는 아래에 있었던 가장 컸던 저항 그리고 여기 있었던 두 번째 저항은 모두 돌파를 한 모습이죠. 대략적으로 보시면 약 107.3K 이상부터는 매물대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 위에서는 많은 거래도 없었고 물려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거의 없는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는 뜻이겠죠. 자, 보통 이렇게 생긴 low value area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그 구간을 확 통과를 해버립니다. 왜냐?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현재 단계에서 한 단계만 더 레벨업을 해준다면 충분히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텍사스주의 SB21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이 만약 최종 통과가 된다면 아마도 그러한 수요 트리거가 또 한 번의 강한 레벨업을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네, SOPR 모멘텀 주봉입니다. 여기 보이는 하얀 선을 좀 주목을 해 주시고요. 실제로 이러한 구간들과 한번 현재 구간을 비교를 해 본다면 과매도 구간 또는 투심이 많이 식어 있었던 구간을 지나서 다시 우상향했던 구간은 SOPR 모멘텀이 과열 구간으로 들어갈 때까지 홀드를 우리가 잘 했다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은 지금 막 업턴을 하기 시작한 구간입니다. 이런 때들과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충분히 갈 길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수개월은 충분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유동성과 M2 통화량입니다. 노란 선이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빨간 선이 M2 통화량입니다. 보이시는 노란색 선인 글로벌 유동성이 재무부의 TGA 계정이나 영레포 등의 금액까지 더 합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차트가 좀 더 섬세하게 표현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자, 어쨌든 비트코인은 현재 이 유동성 흐름을 따라서 잘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대로면 사실 7월 이후에도 유동성이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저는 지난 영상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께 수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7월 초 정도까지는 최소한 충분히 제가 모은 물량을 홀드하는 전략을 이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쯤 가서 또 한번 상황을 판단을 해봐야겠죠. 영상과 사냥개미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우시안 이평 기준으로도 보면 주봉 같은 경우는 계속 바이 시그널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윌리엄스 퍼센트 R 같은 경우도 13 EMA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RSI 플러스, Fear and Greed Indicator, NRVGI 같은 지표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주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그림이 나와준다면 현재는 물량을 잘 홀드하고 지켜가는 게 더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온체인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vailable Supply는 여전히 감소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거래 물량이 계속 줄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수록 결국엔 나중에는 비싼 값을 주고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상황은 개인들의 수요를 끌어들일 특정한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래들의 밸런스 같은 경우는 정말 지속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핑크색 선을 보시면 되고요. 현재 비트코인 현물을 엄청나게 모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21년 장 때처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동안에도 엄청난 물량 매집을 했던 상황과 현재가 좀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보시면 고점 부근부터 물량을 가파르게 줄이기 시작하면서 21년의 사이클이 거의 종료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2차 고점 같은 경우가 한 6개월 뒤에 있긴 했습니다만 이때 중국의 채굴 금지 이슈나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취소 이슈 등으로 투심이 많이 악화돼서 쌍봉 낙타형의 고점만 형성을 하고 끝난 푸어 사이클이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현재 상황처럼 가격이 올라가면서 고래들도 계속 물량을 늘려가는 상황이라면 우리도 굳이 물량을 던질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그들이 물량을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할 때 우리도 함께 편승을 해서 함께 던지면 되는 일이죠. 네, 개인들의 수요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슬슬 올라가려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가격의 폭압적인 상승은 개인들이 그 연료를 들고 들어오죠. 그 전에 고래들 혹은 세력들은 물량을 충분히 매집을 하고 특정한 트리거를 기반으로 불을 붙여주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개인들의 탐욕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는 연준의 자산, 부채 계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연준의 소마 계정을 한번 볼게요. 소마라는 건 연준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국채나 MBS 등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약 2022년 5월, 6월 이후로 이 소마 계정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었는데요. 이게 줄어든다는 소리는 연준이 더 이상 국채나 MBS 등을 매수하지 않고 만기가 되는 것들은 신규 발행물로 갈아타지 않거나 혹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다 매도했다는 이야기겠죠. 즉 그렇게 하면서 시장의 돈을 연준이 빨아들이는 양적 긴축의 과정이 지속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최근을 좀 확대를 해 보니까 더 이상 연준의 소마 계정이
계정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4월 30일에 6조 3,911억 달러에서 5월 7일에는 6조 3,914억 달러로 좀 늘었고요. 5월 14일에는 6조 3,917억 달러 정도까지 현재 늘어나고 있죠. 조금씩이지만 매주 약 3억 달러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정확히 긴축을 종료했다라는 오피셜한 연준의 발표는 없었지만 이제는 양적 긴축이 거의 종료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 거죠. 네, 불개미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쭉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는 짧은 타임프레임으로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좀 더 긴 타임프레임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몇 개월은 물량을 충분히 홀드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때 가서 시장 자세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냥개미 텔레그램 채널로 들어오시면 좀 더 빠르게 자주 정보를 접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